안녕하세요.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령입니다. 지역 이슈와 시민들의 관심사를 다루는 시민참견 오랜만에 방송을 합니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죠.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 관련 선거 제도하고 익산 선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훈 전 정의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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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총장님 잘 계셨죠? 예, 뭐 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계십니까? 이렇게 정치활동 계속 하시나요? 예, 뭐 사는 게 정치고요. 요즘에는 그 지난 총선 이후에 생계 대책 겸 심신 수련을 위해서 배달식당을 하나 창업을 해서 네. 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돈 벌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요즘 선거제도 논의가 좀 한창이에요. 현행 선거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좀 바뀌어야, 역시 동일한 문제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선거제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300석인데 지역구 의석이 253석, 비례 의석이 47석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각각 어떻게 뽑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지역구와 비례 의석의 비율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총 의석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다 이제 다 영향을 미치죠. 근데 우선 제일 큰 문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253석의 지역구를 뽑는데 한 선거구에 한 명씩 뽑는 소수 선거구 제도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한 석만 많아도 당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 51%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 그럼 나머지 49%는 뭐죠? 네. 49%는 이제 말 그대로 사표가 되는 겁니다. 네, 사표죠. 근데 역대 총선에서 보면 이 사표의 크기가 절반에 육박하거나 절반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표를 찍은 국민들은 과연 누가 대변할 거냐 하는 이런 대의제도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회가 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결국 이 사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대변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이 지역주의 문제와 결합을 해서 이게 지역으로 오게 되면, 특히 우리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일당 독과점입니다. 영남도 일당 독과점이고, 근데 이 소선거구제에서 어쨌든 한 표라도 더 많아야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1대1든 1대100 경쟁에서 그 기존의 지역주의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영호남은 한 당이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독점은 정치와 경제의 큰 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이게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도 아주 큰 문제일 거고. 네네. 최근에 이제 정치권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서 요새 뉴스를 안 보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두 당이 너무 싸워요.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근데 이 싸우는 주제도 그렇고, 이 싸우는 내용도 그렇고, 보면 정말 국민들의 삶과 민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좀 정책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싸움을 위한 싸움, 상대방을 말 그대로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싸움판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선거제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정당 구조와 의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너무 크다. 이건 크게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형편이어서 우선 크게는 이 소선거구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의석수, 또 소선거구제와 이 비례대표 뽑는 어떤 비율,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정당이 득표하고 있는 득표 비율과 의석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도 현재 정치의 큰 폐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큰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48.5%가 사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2대 총선이고요. 21대 총선이고요. 그 20대 총선, 19대 총선 가면 50% 이상이 된 사표도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선택했던 표가 반절 가까이가 사표된다. 반절 매우 가까이 심각한 예, 맞죠. 현상인데요. 얼마 전에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있었어요. 예. 30일 날은 출범식도 있었고 여기에 한 120여 명 엄청난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기대해도 될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소위 4+1의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이 됐고요. 다만 그 뒤에 위성정당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효과가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때 그 선거제도 개편됐던 그런 과정이나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선거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많이 좀 문제 의식이 전달이 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국회 상황이나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문제 의식도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여야를 망라하고 작년부터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쭉 서로 여야를 넘어서 이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모여가지고 올해 1월달에 그런 초당적인 어떤 선거제도 개편 모임이 이제 됐고요. 현재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121명. 네. 근데 뭐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상에 따르면 2월까지 200명까지 확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이 선거제도는 선거법을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경기를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자기의 룰을 결정하는 문제라서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불공정하긴 하죠. 예, 또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의 개개의 이해관계를 다 충족하다 보면 왜냐하면은 과반을 넘어야 되니까 아무리 그렇죠. 좋은 선거법도 국회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행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넘어서기가 어렵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뭐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여야가 정치개혁을 위해서 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21대 총선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실패를 했고요. 뭐 거대 정당의 유성 정당 설립으로 사실상 이건 뭐 말만 거창했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뭐 제도 개혁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너무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또 노출을 할 거다. 네. 그리고 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게 내년 4월 10일 총선의 1년 전까지는 원래 이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4월 10일까지니까 사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길어야 한 2달 안에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현재 정치개혁 특위가 예정대로라면 2월 안에 복수의 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하고 3월 달에 국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4월 10일 안에 그 선거제도 개편을 통과시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런 여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에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도 워낙 또 현행 그 정치관계법 선거제도 개편 이 법률이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총 의석 정수, 이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네. 의석 정수, 그 다음에 지역구를 뽑는 방식, 비례를 뽑는 방식 네. 굉장히 어렵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성정당을 조금 방지하는 방안 쪽으로 많이 가 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동형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에 제대로 된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지금 주말마다 촛불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거제도 문제야말로 정치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열쇠 같은 거다. 그렇게 해서 보다 이제 저는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시고 네. 우리 대표를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그 못난 행동들 때문에 막 화도 나시고 쳐다보기도 싫고 이런 네네.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지만 네. 아니 뭐 그 수백 조에 일하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다 직접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게 소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 2명 이상을 뽑는 게 이제 그다음에 더 많이 뽑는 게 대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
뭐 사표 방지나 지역주의 없애질 수 있을까요? 보통 그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데 보통 한 명을 뽑는 게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는 2명에서 한 4명 정도, 네.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 보통 이런 정도로 대략 편의상 구분합니다만은 우선 우리 전라북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0명을 뽑는데 여기서 만약 한 지역구에 한 3명 정도를 뽑는 이 중선거구제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지금 보면 전주는 뭐 그대로 한 선거가 될 거고 익산 같은 경우는 한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깝게 익산하고 군산하고 통합해도 만약에 3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익산하고 군산하고 김제까지 통합해서 국회의원 3명 뽑는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처음 정치 출마하는 사람들이 익산 사람 누가 하나 있는데 좋은 정치 신이 있는데 군산하고 김제 자기를 알릴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인구 선거가 커진다니 그만큼 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여서 지방의회에 지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지만 그거 이제 하나의 생활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국회의원 총선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에 선거가 너무 커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기존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선거제도에서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 네네. 이런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 신인들이 새로 좀 출전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에서 오히려 기존에 오래 정치해온 정치 소위 중진들, 다선들,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훨씬 더 오래 이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선거제도로서의 단점이 훨씬 많은 제도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네네. 네. 선거제도 이제 일반인이 좀 어렵잖아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박주민 의원안이 그 굉장히 제도로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안이에요. 제가 볼 네. 때는. 네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안은 현재 257대 47 그 숫자는 일단 그대로 놔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원 한 10여 명이 그 정치관계법을 발의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의원들은 총 의석수를 좀 확대하는 안도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보통 한 2대 1 정도로 이 정도가 돼야 그나마 유의미하게 국회의원들의 전체 의석수를 국민들의 어떤 투표에 비례해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3대 47의 구성을 이 전체가 사실은 비례입니다. 네네. 그래서 253개의 기존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데 이 지역구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17개 광역시 군별로 한 지역구에서 6명에서 11명을 뽑을 수 있도록. 네네. 다만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지역구 의원 선거처럼 후보들이 그 출전을 하고 그 중에서 1번에서 6번까지 뽑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네. 각 정당에 투표한 이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 의석수를 결정을 하고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유럽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스위스나 이런 데처럼 어떻게 보면 100% 비례대표 선출제예요. 네. 네네. 그렇게 하고 253명이 구성이 되면 나머지 47석은 조정의석이라고 해서 그 253석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석패율로 구제하는 그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 작은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 17개 선거구별로 조금씩 0.몇 %씩 얻었는데 거기서는 의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전국에 이걸 다 합치면 좀 의미 있는 몇 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조정 의석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네. 결국에 뭐 대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100% 비례대표를 구성을 하되 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사표 없이 네.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두 번째로 이 47석의 조정의석에 따로 예전에 비례대표처럼 명단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석패율제나 이 작은 정당들의 작은 득표율들을 모아서 타는 조정의석이기 때문에 따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제 이러한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이고 한번 고민해 봄직한데 워낙 그동안 지금 87년도 이후로 이 소선거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네. 35년 동안 계속 한 선거구에 한 명씩만 뽑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정당 득표로 전체
의회를 구성한다 이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익산 인구 엄청나게 줄었죠. 국회의원이 현재 2명인데 1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현재 조건으로 가면 2명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앞으로 뭔 변수가 없는 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2명이 가기가 어렵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하는데 인구 기준이 총선 15개월 전에 그 달의 인구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1월 달. 1월 말. 올해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할 텐데 대략 평균이 한 선거구마다 20만 한 3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장 적게는 13만 5천 명, 가장 크게는 27만 명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익산 갑이 13만 명이에요. 네. 한 5천 명이 부족한 거예요, 현재. 그다음에 익산을이 14만 2천 명이니까 익산을은 최저선보다는 7천 명이 많은 셈이에요. 근데 이대로 만약에 253석을 소선거제도로 뽑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익산 같은 경우에. 먼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한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전국에 11곳이 된대요. 네네. 11곳. 11곳이나 11곳. 네, 그 다음에 27만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8곳이랍니다. 그래서 11곳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서 합쳐야 되고, 18곳은 이제 분구가 되는 건데, 네. 전체 총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한선이 13만 5천, 상한선이 2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몇천 명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예측으로는 익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현실로 보면 하나로 좀 통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측이 많은 거고. 네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지역구 선출 방식, 전체적인 어떤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이 선거구 획정이 그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에 현재 정치개혁 특위에서 남윤순 위원장 그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국회 정개특위에서 2월 말까지 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을 하고 3월 달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하에 전원회의를 주에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이 그 어느 정도 좀 모아지면 그 안을 통과를 4월 10일 날 시키면서 이 선거구 획정을 같이 해나가는 이걸로 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253석의 소선거구제로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익산 같은 경우 통합하기 쉬운 이런 입장이고 만약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면 그런 얘기가 사실 의미가 없는 이런 얘기. 근데 뭐 그렇더라고요. 선거구가 하나든 둘이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전체가 제대로 나란 일을 잘해야 그렇죠. 이 지방의회나 이런 데도 일을 할 수 제대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익산에 국회의원 둘이 있는 게 한 명 있을 때보다 2배로 힘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시민들은 네, 기대를 하죠. 꼭 단순하게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지방 도시에서 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인구 하한선 조정을 이제 하려는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인구 하한선 조정은 몇천 명 선에서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21대 총선에서 네.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 하한선은 13만 6천 명, 민주당은 13만 9천 명, 네. 국민의힘은 14만 명을 주장했어요. 네, 각자 네.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결정은 14만 9천 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몇천 명 선에서는 인구 하한선 조정이 가능하긴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익산 갑이 한 5천 명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 국회 자체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표심에 맞추어서 국민들을 닮은 이런 국회 구성이 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출세 수단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한 표를 더 많은 국회의원 당선되는 이게 소선거구제의 문제라면 오히려 정치는 굉장히 사회적 행동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 장점이 뭐냐면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좀 잘 발전한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런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득표를 중심으로 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이런 비례제 선거제도라고 하죠. 이런 선거제도 도입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면 총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선거제도 모범 답안, 네네. 이것은 정당 득표를 고려해서 네. 의석수를 조정을 해야 한다 이건가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이 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정책 기능하고 공천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누가 이게 나오면 선거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람을 훈련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해서 저 사람은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공익적인 이런 생각이 잘 좀 정리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책임 있게 공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득표를 맞추게 되면 한 표도 사실 사표가 없이 국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닮은 다당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저는 제대로 된 정책 정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각 당이 정책 정당으로 스스로 진화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민생 정당으로 각 당의 경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좋은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거제도로 바뀌기를 바라고, 그런 선거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면 여러 정당들이 명실상부한 좋은 경쟁을 하는 정책 정당으로 자기 진화를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정당 개혁이 따라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권력구조 개혁 문제를 또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보면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열쇠가 되는 게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대표성, 또 이제 이런 투표의 어떤 비례성, 그 다음에 어떤 지역구도 문제의 어떤 해결,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서는 역시 연동형 선거제도가 가장 좋은 선거제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내년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가 좀 한창인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권태용 전 정의당 사무총장을 모시고 내년 선거제도와 익산 선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